병간호로 하루가 힘든 이 환자 보호자들이 많죠. 그런데요, 이 병원에는 이런 지친 보호자들만 노리는 검은 손이 있었습니다. 홍순빈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정말 몸과 마음이 지칠 법한 이 보호자들을 더 지치게 만들었던 사건이 있었는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이곳은 경남의 한 종합병원 보호자 응급실 대기실입니다.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이에요. 네네. 아침이 다가오니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보호자가 새벽 5시 40분이 지나서야 의자에 누워서 눈을 붙이는데 잠시 후 이때요. 네. 뒤에 누워있던 사람이 스르륵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저 보세요. 저 뒤쪽에 이렇게 스르륵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주변을 살피고 슬금슬금 이 앞에 누워있는 보호자에게로 다가온 겁니다. 아니, 뭐 목이 말라서 일어났던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제 일어났네요. 네. 이 앞에 있는 이 보호자는요, 밤새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서 몸과 네. 마음이 다 지쳤을 거 아니에요. 뭘 두리번거리네요. 네. 그런데 이 사람, 보호자인가요? 혹시 모르는데 네. 슬금슬금 와서 이 또 다른 보호자의 머리맡에 두었던 휴대폰을 슬쩍 이렇게 아이고. 가져가서 이곳을 떠납니다. 네. 그런데 뭔가 인기척이 느껴지자 이 네. 보호자가 일어나 보지만 이미 이때는 늦었던 거죠. 아니 근데 방금 영상으로 보면 방금 이 지나간 이 순간이 몇 초도 안 되잖아요. 근데 저 순간에 저 아저씨한테 혹시요 이렇게 말을 못했을까요? 이게요, 더 네.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면 순간적인 순발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텐데 네. 말 그대로 밤새 이 환자들 상태 살피느라 네. 수술 상황 진행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마음이 너무 걱정돼서 뭔가 마음이 지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이 바로 나오지 않았던 걸 보입니다. 저기가 다른 곳도 아니고 한 종합병원의 응급실 앞에 있는 보호자 대기실이라고 하니까 홍순빈 아나운서 설명처럼 이 응급실에 이 환자 자신의 가족이겠죠. 환자를 들여보내놓고 보호자는 아마 잠을 못 이루다가 겨우 새벽녘에 잠깐 눈 좀 붙이려 한 비몽사몽인 상태였을 건데 그 틈을 노려서 저 뒤에 있는 남성이 물건을 슬쩍 가져가고 말았는데 염의원님, 네. 저 가져간 남성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한두 번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완전 프로페셔널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방송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절도 범죄자가 가장 그 합리적 선택을 해요. 범죄 내에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범죄학 용어 중에 합리적 선택 이론이라는 게 실제 있는데요. 네. 이게 뭐냐면 교도소를 들락날락 몇십 번 하다 보면 네. 이런 경우가 가장 편하다. 이게 나한테 손이 익었다. 이런 식으로 네. 자기 체질에 맞는 범죄 패턴을 구현을 네. 하게 돼 있거든요. 최근에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데가 야간 병동.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케이스고요. 네. 두 번째가 장례식장, 야간 장례식장입니다. 네. 여기에 왜 자주 들어가냐면 유족이나 환자 보호자들이 가장 극도로 피곤한 시간대거든요. 그러네요. 저도 환자 보호를 한번 해봤더니 멍해지더라고요. 한 10시 넘어가니까. 네. 그래서 앞에서 실제 훔쳐가도 신고할 여력도 없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몸과 마음이 다 지치니까요. 네, 다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악용하는 게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이 작물 처리 같은 경우가 이 사람이 상습 범행이라는 걸 제가 확실한 얘기는 네. 작물 처리하는 방법이 없는데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황금성 있는 물건들을 훔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작물압이나 업자랑 어느 정도의 연계가 됐기 때문에 네. 핸드폰 같은 경우를 손쉽게 절취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홍순빈 아나운서, 저 영상에 남성이 가져간 게 지쳐 쓰러져 있는 보호자, 즉 여성의 휴대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휴대폰이 혹시 뭐 고가의 휴대폰이었어요? 왜 가져간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이 휴대폰을 가져가서 뭐 팔려고 할 수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신원 파악을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이런데 네. 사실 이 피해자 입장에서 더 충격적인 게 이 응급실 보호자 대기실 분위기를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기에 가면 정말 하나하나의 눈과 귀를 네. 쏟게 된다고 합니다. 네. 뭐 메신저 소리 들리고 또 옆에 다른 보호자들 수근수근 하는 소리 다 들리고요. 네. 가끔 또 이 의사나 또 간호사가 보호자 부르는 소리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상태였는데 게다가 또 이제 혹시나 자기한테 연락이 올까봐 핸드폰까지 머리 밑에 두고 잔 그러겠네요. 건데 맞아요. 이거를 그냥 고스란히 훔쳐간 거죠. 네. 근데 그 휴대폰에 고가의 휴대폰일 수도 있겠지만 그 휴대폰을 왜 훔쳐가는가 봤더니요. 요즘 그러신 분들 많잖아요. 휴대폰 안에 신용카드가 들어있었나 봐요. 보통 신용카드 이 휴대폰 케이스에 넣어놓으시는 분 많잖아요. 휴대폰과 신용카드를 훔쳐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요. 이 사람이요. 앞서도 이 염의원님 말씀하셨죠?
예전에 이런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동종 전과가 있었답니다. 2015년에도 절도죄로 교도소에 살다가 교도소에 들어갔다가 지난 6월에야 출소했는데 출소한 지 몇 달도 안 돼가지고 또 이런 짓을 저질렀는데 최명기 원장님 앞서 영상 보면 저희 심정에서는 바로 코앞이 지나갔으니까 아저씨 잠깐만요 이리 와보세요. 손에 든 거 좀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게 또 그 장소의 분위기도 또 영향을 줘요. 아하. 만약에 지하철이나 아니면 뭐 버스에서 저런 일이 생기잖아요. 네. 그럼 누가 도둑이 하고 소리 지를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런데 이게 범죄를 당했을 때 가장 절도 범죄에서 소리 지르기가 힘든 곳들이 있는데요. 네. 장례식장, 예식장, 병원 아, 이렇게 그래요? 뭔가 이렇게 조용해야 되고 네. 침묵을 지켜야 되는 곳에 있어서는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막 소리를 지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리 와보세요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당연히 오지를 않지요. 네. 더 빨리 달아났겠지요. 아하, 네. 그런데 박 변호사님 네. 저렇게 정말 저희들을 봤을 때 안타까워요.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또 갑자기 또 불러가지고 막 뭐 얘기를 한다 보면 잘못하면 뭐 모욕이라든지 다른 어떤 본인이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아. 또 오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고요. 아하. 사실 상당히 좀 상황상 어려운 상황이고 또 장소적으로 뭐 소리를 지를 수도 없는 장소긴 한데요. 네. 아마 마음적으로는 저 사람 같은데 하면 그렇죠. 그래도 좀 물어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았을까. 그랬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네. 쉽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가 뭐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하는 건 없는 그러니까요. 거거든요. 하하. 쉽진 않습니다. 네. 홍순빈 아나운서. 네. 저런 수법으로 훔친 저분의 이 휴대폰과 카드를 훔쳐가지고 이 남성 대체 뭐 했답니까? 그러니까 이 남성이요, 그 주변의 편의점과 식당 13곳에서 16차례에 걸쳐서 겨우 담배나 술을 그냥 사서 썼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총 14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결제를 한 거죠. 142만 원의 물품이지만요. 이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잃어버린 보호자분 입장에서는 환자 보호자분, 피해자분 입장에서는요. 고통이 2배예요. 수술실에 들어간 응급실에 들어간 자신의 가족 걱정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샜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일까지 당했으니 그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텐데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하루 전날 병원에 들어가서 환자 보호자인 것처럼 행세하다가 피해자들이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서 지갑이나 휴대폰 등을 염 의원님, 네. 이건 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루 전날 병원에 들어가서 보호자인 것처럼 행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일단은 병원에 보호자들이 많으시잖아요. 네네. 큰 병원은. 그러니까 뭐 의심을 안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아하. 두 번째는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 보호자로 실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아하. 방심을 하게 돼 있잖아요. 네. 이걸 좀 악용한 부분이 있고요. 가장 이 사람이 좀 악랄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거기 대부분이 좀 누군가는 가족이 아파서 그 보호를 하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 이분들 전부 다 심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라도 자기가 범행을 하다 적발이 되더라도 상대방이 나한테 험한 소리나 싫은 소리, 아까 배천의 말, 일로 와보세요, 뭐 이런 얘기 못 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네. 본인 심리적으로 이미 확정적으로 연구를 해서 아하. 접근한 거라고 봐지고요. 네. 특히 그 병원도 문제지만 장례식장에서 최근에 절도 사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뭐냐면 어려운 자들 앞에 갔을 때 어려운 자들은 어려운 일에 몰입을 하기 때문에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핸드폰이나 귀중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집중도가 좀 떨어진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네. 이걸 최근에는 일부 교도소 내에서는 전문 절도범들이 이런 데 가면 털기 쉽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경우도 네. 있다고 그래요. 제가 볼 아. 땐 이분이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근데요, 이런 일을 당하신 피해자분은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피해자분의 얘기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다쳐가지고 있는데 안 그래도 마음적으로 안 좋고 뭐 그런 일이 있으니까 좀 설상가상 좀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최명기 원장님, 이 환자분, 피해자분의 그 환자분이 즉 가족이 퇴원을 했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만약 아직도 병원에 있다면 앞으로 이 피해자분은요
보호자 대기실에서 있을 때 계속 예민하게 이제 계속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주변에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고통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지금도 가족이 닫혀있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잖아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도 최대의 스트레스인데 이런 일이 있게 되게 되면은 그냥 네. 견디지 못하게 되고요. 아하. 나는 진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가 보다 생각하기 그럴 수도 때문에 있겠네요. 하나의 이런 가족의 질병의 불행에 가벼운 절도, 예를 들어서 여기도 있지만 집에서 절도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아하. 그러면 그냥 그거를 우울해지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이분들은 응급실에서의 실질적인 문제는 뭔가 하게 되면요. 막상 딱 하고 응급실에서 치료가 잘 끝나서 집에 가려고 했는데 네. 지갑이 없어서 돈을 못 낸다고 생각해 아이고. 보세요. 그러면은 또 누구한테 오라 그래서 와야 되지요. 아하. 당장 집에 갈 차비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걸어가다가 보면은요. 그 서러움에 복받치는 서러움, 거는 맞아요.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요. 박 변호사님, 네. 이 남성 출소하니 몇 달도 안 돼 또 이런 일 저질렀어요. 가중처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절도죄가 원래 이제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인데요. 네. 3년 이내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면 누범 가중이 됩니다. 아. 누범 가중이 되면 장기를 2배 가중할 수 있기 때문에 12년 이하의 징역이 될 것 같고요. 아하. 만약 전과가 절도 전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다 그러면 네. 금액 자체는 140만 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아마 이게 좀 징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듭니다. 자신의 탐욕 때문에요.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피폐해질 수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